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년 채용박람회,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두 번째에 해당되는 노동시장 분석을 했고, 노동시장 분석에서 노동 공급 분석과 수요 분석은 이 앞에 강의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채용박람회 3가지, 불호까지 해서 3가지가 남았는데 앞으로 3강이면, 이 강의 포함해서 3강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유형 두 번째, 여기 2022년 광역자치단체죠, 도면. 자, 청년 취업박람회 기획안인데 거기 위를 잠깐 보면 아래에 도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떨치기 전 오프라인 취업박람회를 2021년 기획된 오프라인 박람회를 참조해서 변형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 이러한 지역별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박람회를 좀 다양하게 기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 중장년, 그 다음에 여기선 청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단체들이 협업을 해서 이제 취업박람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독 개최는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내용은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제 3절까지 해볼 거예요. 향후 10년간의 어떤 노동시장 분석까지 해볼 건데 거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의 그 채용박람회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 강의, 그 강의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에 있는 것도 대학에서 했던 거지만 그것도 좀 잘 돼 있는데 그건 좀 길어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시험장에서 하기는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취업박람회, 거기는 이제 여성이,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들이 이제 주 타겟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층을 위한 관광산업에 포커스를 맞춘 이 박람회가 좀 잘 정리가 됐으니까 그거를 조금 뭐랄까요, 표본으로 삼고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위의 노동시장을 근거로 행사 개요, 행사 목적, 세부 추진 계획을 포함해서 취업박람회를 기한하시오. 이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022년 청년 취업박람회 기획안을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쭉 읽어보시면 목적이 됩니다. 그죠? 자, 청년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구인 구직자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도내 우수 기업으로의 취업 알선, 각종 고용 정보 제공, 기업의 홍보 기회 제공으로 일자리 경제 4%를 실현하고 고용률 제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큰 주 목적이 되겠죠. 주 목적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추진 방향을 목적 또는 목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좀 목적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네, 앞에서 제가 큰 틀에서 주목적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일자리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라고 했어요. 도내 최대 규모의 통합 청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한다. 제가 앞에서 그랬었잖아요. 예산이 조금 묵직한 예산이 들어간 기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업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기업, 구직자 모집을 확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조업 분야 2차 산업이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그러니까 내가 제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제조업을 하게 되면 이게 미스매치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인기업, 구직자의 모집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좀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강소기업의 홍보 강화, 강소기업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청년 구직자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청년 구직자의 인식을 좀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뭐랄까 청년에게 좀 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채용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재무가 탄탄하고 그 다음에 워라밸이 잘 되는 그러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방정부는 선정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행사를 통한 취업 연계로 고용률 70% 달성을 선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가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되게 목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아시겠나요? 추진 방향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죠? 오케이. 일자리 유관기관에 공동 참여를 해서 여기 나온 대로 사업의 성과를 이 사업은 바로 이제 채용박람회 사업이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스매치를 좀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강소기업에 대한, 어차피 기업에 대한 홍보도 하는 거니까 강소기업에 홍보를 해서 청년 구직자의 인식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선도하겠다. 이 고용률은 이제 우리가 노동 수요 분석을 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 방향은 이 정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 개요입니다. 이 사업 개요는 사업명은 2022년 어떤 모 광역자치단체 도의 청년 취업박람회, 여기 보시면 통합박람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지원이 있고요. 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 안에는 시와 군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시 지원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군 지원에 해당되는 것, 제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마른 목걸로 했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박람회를 주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시 지원 박람회 3회. 시 지원 박람회는 이제 군 지원 박람회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시 지원 박람회는 도, 시, 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통합 박람회는 도에서 하는 건데 고용노동부 지청과 그 다음에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여기에 이제 같이 유관기관이잖아요. 그 유관기관이 한꺼번에 이제 협력해서 통합박람회를 한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관입니다. 주관은 재단법인 이 지방정부의 지방기업진흥원, 그 다음에 시의 일자리지원센터, 군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죠. 그 다음에 군이 지금 2개의 군이 참여했네요. 그쵸? 2개의 군이 참여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주관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는 이제 개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박람회 한 번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지원 박람회를 3번을 개최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통합박람회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업 개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명을 했고, 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통합박람회는 여기서, 시지원 박람회는 여기서, 군지원 박람회는 2군데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군은 2군데가 참여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체 주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총 사업비가 있는데, 총 사업비는 1억 단위가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1억 6,100만 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사업별 구분이 있는데, 통합박람회, 그 다음에 시군의 박람회가 있는데, 통합박람회가 상당히 이제 예산이 많죠. 1억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600만 원 정도 되네요. 시군은. 자, 재원별 구분이 있는데, 이제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겠죠. 시군비도 있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6천만 원 정도, 여기는 6,500만 원 정도, 도비는 시군비는 3,6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거를 이제 통합박람회만 국비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국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통합박람회, 도개최 통합박람회만 국비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
박람회 기획을 할 때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총 사업비, 총 예산 해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큰 줄기에서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도표로 작성해도 되고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사업별 구분하고 재원별 구분이 있는데 재원별 구분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업별 구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어떤 사업에 얼마 들어가고 어떤 사업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추진 계획이 들어가는데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이 될 수 있겠죠. 세부 추진 계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상 제가 세팅을 할 때 처음에는 목적, 행사 목적이라 한다겠죠. 그게 추진 방향과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의 개요 이런 것을 써주는 게 좋아요. 쭉 일목요연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자로 많이 표기한다 그랬죠. 세부 추진 계획 또는 추진 계획이라 해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일시는 11월 2일 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장소는 국민생활체육관에서 합니다. 자, 주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청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들어갑니다. 자, 주관은 재단법인 지방기업진흥원에서 한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는 것이 통합박람회잖아요, 지금. 통합박람회. 자, 광역자치단체하고 고용지청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했던 것이 통합박람회였잖아요. 주관은 이제 도의 지방기업진흥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총 사업비가 한 1억 500만 원 정도 됐었죠. 자, 도, 그 다음에 고용지청,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청 여기에서 이제 사업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이 통합박람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계속하죠. 사업 규모인데요. 자, 참여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직자가 있는데 요거는 꼭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쓰셔야 돼요. 자, 참여 기업이 몇 개의 기업이 참여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구직자 몇 명 이상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진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강소 중견기업 30업체 이상이 이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250업체 이상인데 여기에서 좀 그런대로 괜찮은 강소 중견기업은 30업체 이상을 이제 섭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직자는 청년층 3,0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이제 목표로 사업 규모로 잡았습니다. 자, 사업 목표는 최종 취업 210명 이상, 강소, 중견 30, 일반 기업은 180 이렇게 해서 이제 210명 이상을 최종 취업 사업 목표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행사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진 계획, 세부 추진 계획에서 첫 번째 개요를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사 내용인데, 자, 이 행사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을 한다고 했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행사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개요적인 측면은 앞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개요를 한번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쓰기가 편한데, 이 행사 세부 추진 계획에서 개요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참여 기업이 몇 개 업체고 그 다음에 구직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취업자 목표 말고 참여하는 것을 몇 명 참여시킬 건가? 아까 3,000명이었잖아요. 그 내용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몇 명 취업을 목표로 하는가? 거기까지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행사 내용입니다. 자, 개막식을 하고요. 본행사가 있습니다. 개회선언, 기념 촬영, 테이프 커팅, 그 다음에 행사장 순회 격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막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행사가 있는데 뭐 우리가 쓸 때 이 개막식 같은 경우는 안 써도 돼요. 이건 지방자치단체 그 행사라서 개막식이 있던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사 내용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돼요. 바로. 자, 첫 번째가 현장 면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취업 정보 제공, 세 번째가 취업 컨설팅, 이벤트관을 운영한다. 부대 시설이라고 하죠. 부대관이라고 하죠. 부대관. 그러니까 면접관이 있고 채용관이 있고 면접관이 있고 취업 정보관이 있고 그 다음에 부대관이 있다. 앞에서 유형일에서 해봤는데요.
자, 현장 면접은 청년, 그다음 구인, 청년 구직자 간의 1대1 현장 면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인은 이제 기업이 돼요. 기업과 그다음에 기업과 청년의 1대1 현장 면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행사겠죠. 가장 중요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취업 정보 제공입니다. 취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요. 직업훈련 자격증 정보 등을 이제 주는 거죠. 이런 부스가 있어요. 이런 이제 뭐 취업 정보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 컨설팅입니다. 입사 서류 미안합니다. 입사 서류 컨설팅, 그다음에 이미지 클리닉, 그다음에 면접 네일 아트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정보를 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컨설팅에 해당되는 자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자문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입사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자문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클리닉, 그 다음에 면접에 이제 뭐 네일 아트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관은 무료 사진 촬영이라든지 타로 카드라든지 커리커처,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볼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좀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청년에 맞춰서 이렇게 좀 이벤트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행사 내용에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부대 행사가 있고 앞에서는 본 행사였어요. 본 행사였고 여기는 부대 행사인데 고용 홍보관, 직업심리검사, 직업소개체험관, 청년 창업 홍보관, 제가 이제 앞에서 창업도 좀 강조했었죠. 청년 심층 상담 버스,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 진단, 잡 카페, 청년 채용 기업 설명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대 행사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대 행사가 좀 많죠, 여러분. 부대 행사 이거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부대 행사로 이런 행사는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직업심리검사 좀 좋지 않을까요? 그죠? 직업심리검사 좀 받아서 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해석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청년 창업에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청년 심층 상담 버스가 있는데, 심층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일반적인 상담 말고 청년들이 이제 심층적으로 좀 상담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는 이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건데 이거는 직업심리검사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 행사에서 청년 채용 기업 설명회 이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이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설명회를 하는 거다. 아까는 면접이고요. 1대1 면접이고, 이제 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청년들을 이제 뽑고자 합니다. 이런 설명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청년들이 또 많이 가서 또 귀담아 듣고 하니까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한 4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부대 행사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현장 채용관 및 일자리 지원 기관별 홍보관을 운영한다. 우리가 이제 현장 채용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현장 면접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현장 채용관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 기관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시군에 일자리 지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홍보관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지방기업진흥원 사업연계 특강 컨설팅, 그 다음에 희망 더하기 취업 특강 청년층 입사 지원 컨설팅, 아까 했던 거죠. 구직자 재취업 직업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하죠. 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취업박람회에 가면은 이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뭐 특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것을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행사 내용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 들어갑니다. 큰 세 번째는 시군 지원 취업 박람회입니다. 시군 지원 취업 박람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는 통합 채용 박람회였어요. 통합 채용 박람회였고 여기서 이제 시군 지원 취업 박람회인데, 자, 시가 한 군데였고 군이 두 군데였죠. 그래서 세 개 시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도 지원 규모는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총. 이건 뭐 예산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도표로 정리가 되는 건데,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하기에 딱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군별로 취업박람회 개최를 한다면, 근데 되게 이제 뭐 큰 거시적으로 시군별로 취업박람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구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업 하나를 해놓고 뭐 뒤에 바로 하겠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시군별로 나누진 않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취업박람회 기획안을 짤 때는 여기 하나에 국한하죠. 앞에 통합박람회 했듯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합박람회 하나 했던 거 있잖아요. 본행사, 부대행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예산 편성하고 그런 것들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사일이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게 이제 개요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장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바로 이제 예산이 됩니다. 사업비가 예산이 되고, 이러한 틀을 조금 도표로 작성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다음에 참여업체에 나오고 인원 나오잖아요. 이 인원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구직인원이에요. 구직인원이고, 그 다음에 주체가 나오죠. 주관이 나오고요. 자, 되게 이제 주체는 큰 틀에서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도 무슨 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관일은 조금, 주관은 디테일한 세부적인 기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주관이 돼서 이 박람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도시, 도군, 도군은 뭐냐면 예산은 이제 지원받는 것이다. 또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1,300만 원, 1,6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예산이 제일 많은 이유는 보시면 업체가 많잖아요. 참여 업체가 많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많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도표로 좀 넣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제 계획을 짰잖아요. 계획을 짰으면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수탁 계약 체결을 9월 달에 하고, 사업비 교부를 9월 달에 하고, 구인기업 청년 구직자 홍보를 8월에서 10월, 아까 11월 달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부스 시설 설치는 10월 말에 합니다. 그래서 11월 초로 아까 기억되는데 11월 초에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해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홍보 계획이 빠졌죠. 어떻게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홍보 계획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후 조치,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조치, 이 두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데서 커버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청년 취업박람회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하는 관광산업에 대한 것을 청년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뒤에 있는 부록이요. 제주대학교에서 했던 그 부록은 청년의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나머지 두 강, 이 다음 강의 부록까지 쭉 다 해드릴 건데,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취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벤치마킹 한다 하잖아요. 이거 정말 잘 됐다.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이제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제 3절, 이번 시간에 3절까지 해볼 건데요. 향후 10년간의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보는데, 자, 수요와 공급을 뭐 해본다? 예측해 본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뭐 연령별, 성별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2019년 12월 달에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보충 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그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서 노동 공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저출산이면은 연령이 낮은 인구, 생산형 인구도 감소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니까 노인 인구가 급증하죠.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 공급 제약 효과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서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128만 명 증가하지만 인구 증가 둔화. 왜요? 저출산이요. 그 다음에 고령화 등으로 증가폭은 축소가 되겠죠. 취업자 수가. 자, 아무래도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2027년부터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중심의 취업자 수는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서비스 중심의 취업자는 우리가 이제 3차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산업의 종사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취업자 수는 증가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는 향후 10년간 한국 미래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18년에서 2028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발표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죠, 이거.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경우 내년 후반기부터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은 2007년부터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경년 단위로 발표하는 자료가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10년 동안의 인력 수급을 전망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191만 명 증가하는 반면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라고 했으니까 노인 인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로 이야기했고, 자, 15세 이상 64세 생산 가능 인구죠. 이것은 이제 260만 명 감소하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인구가 자, 505만 명 증가해서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아시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65세로 돼 있는데 이제 60세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그래서 505만 명 증가해서 전체 인구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베이비 부머거든요. 자, 또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은퇴 시기 연장과 그 다음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등으로서 124만 명 증가가 예상된다.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은퇴 시기가 연장된다.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은퇴 시기가 연장되는 부분도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4만 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본다. 자,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70만 명 감소할 것이다. 아무래도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니까 이제 그런 영향으로 70만 명 정도 이제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15세 이상으로 이제 넓게 본 거고요. 여기는 이제 15세에서 64세로 끊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감소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인구 증가는 둔화되지만 고학력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의 증가, 여기에 따른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앞으로 10년간 128만 명 정도 증가될 거다. 그래서 고용률 0.3%포인트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구 증가 둔화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7년부터 이제 감소가 된다. 자, 산업별로는 이제 서비스업 중심. 이게 이제 산업별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노동 수요 분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했었죠. 노동 수요 분석이 바로 이제 산업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3차 산업이죠. 3차 산업. 여기에 해당되는 취업자 증가는 계속 되겠죠. 제조업은 경제 규모 확대, 소득 향상으로 인해서 소폭 증가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3차 산업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지털화 등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5만 명 이상, 정보통신업은 12만 명,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로 공공행정이나 국방이나 사회부장 행정 13만 명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3차 산업, 그 다음에 일부 이제 2차 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 이제 3차 산업이죠. 3차 산업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소매업 9만 명, 숙박 음식점업, 점업은 13만 명,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내수시장 확대, 점진적인 증가를 내다봤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긴 시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이것은 그때 내다본 전망이고 지금은 조금 많이 힘들죠. 아시잖아요. 숙박업도 힘들고 음식점업도 힘들고 상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많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직업별로는 숙련 수준이 높은 전문가가 가장 크게 증가한다. 63만 명. 그 다음에 기능원이 5천 명. 그리고 장치 기계 조립 종사자 여기는 이제 4만 2천 명이라고 하죠. 4만 2천 명이 감소가 되네요. 그래서 기술 발전 자동화 영향으로 증가 축소 또는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여기는 뭐 증가되는 인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감소되는 인원이니까 제가 앞에서 그 노동 수요 분석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숙련 수준이 높은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2차 산업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업 지도라든지 아니면 직업 능력 개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제도적인 환경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도 조금 많이 투자를 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부 직업별로는 돌봄 보건이 14만 7천 명.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요?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5만 8천 명. 자, 큰 폭으로 증가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4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고 아주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섬유, 가죽, 기능 종사자 2만 1,000명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요. 교수, 강사, 학교 교사 2만 8천 명 감소될 것으로 본다. 왜 그럴까요? 학생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학교에 있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교수, 강사, 학교 교사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되시죠? 이거 앞에서 우리가 노동 공급 분석과 노동 수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예측이 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자,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술 발전 속도가 현 추세보다 더더욱 빠르게 진행될 경우 성장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전체 취업자는 2035년의 기존 전망보다 48만 명이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상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경우 그래요. 그것을 앞당긴 게 코로나예요. 언택트 시대, 즉 비대면이요. 이 비대면이 바로 여기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급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기술 발전으로 산업 직업 간의 일자리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는데 산업별로 전문과학 기술, 전기, 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중심으로 취업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뭐 지금 정부가 뭐 반도체 이런 뭐 학과 그런 것도 좀 만든다. 지방에도 만든다. 수도권에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고숙련 직업군에서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이제 증가가 된다. 뭐 고숙련이니까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되지만 저숙련 직업군은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될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숙련 직업군에 대한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저숙련은 되게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저숙련 여기 직업군이 될 수 있고 노동자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그걸 같이 만들면서 고용 안전 촉진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학령 인구의 감소로 신규 인력 38만 5천 명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왜 그렇다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돼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규 인력이 많이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뭐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인력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졸자와 대졸자는 초과 수요인 반면 전문대는 기술 발전으로 중간 숙련 수요가 감소되면서 초과 공급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졸자는 60만 명 감소, 대졸자는 45만 명 감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초과 수요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는 기술 발전 등으로 중간 숙련 수요가 감소되면서 초과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대는 64만 명이 더 증가됐죠. 자, 2018년 고교 졸업생은 57만 명이었으나 2028년 40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네요. 그죠?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지난해 대학 종 50만 명 기준으로 약 10만 명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노동부는 이처럼 인구 구조 변화됐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 다음에 기술 발전 등의 인력 수급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산업별, 직업별 고용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인구 구조도 변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기술 발전 등으로 인력 수급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인력 수급 구조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이 발전되고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 저숙련 노동자분들, 저교육 수준의 노동자분들이 실직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개혁과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자, 지속적인 교육 개혁과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훈련 혁신을 통해서 인재 양성, 효과적인 인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말씀드린 대로 뭐 근로빈곤층 이런 분들, 경력 단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놨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다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전망이 좋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감하게 개혁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의 혁신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직업훈련이 예전부터서 좀 이렇게 뭐랄까 반복적인 어떤 직업훈련이 있다면 조금 더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재를 좀 양성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인력을 활용하고, 효과적인 인력은 뭐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1인당 노동 생산성, 즉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인력의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취업 애로 계층, 근로빈곤층에 해당되는 분도 들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숙련 노동자 계층 이런 분들이 취업 애로 계층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 지원과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석할 때 상당히 좋은 문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3절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와 공급 예측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취업박람회 기획안 A제가 나오는데 제4절에 관광산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괜찮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요, 이 부분에 뭐랄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 출제 기준에 딱 맞추어서 잘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4절 취업박람회 기획안의 이제 관광산업은 별표를 5개 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